스루풋 인벤토리 턴이라는 제목으로 스루풋 회계의 장점을 강조하고자 자료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도 좋고요. 그냥 정상적인 속도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스루풋 어카운팅의 원조는 고려 개성상인의 복식북이다 라고 저는 주장하고자 합니다. 원가회계의 제약은 가공비, 워킹 코스트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제조 원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약간의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만 총 제조 비용이라는 원가 회계는 단순하게 시작은 했습니다. 원재료 사용액이니까 이게 그 생산량에 비례하는 원재료 금액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공장 가공비를 더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가공비는 공장의 노무비하고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각종 경비를 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원가 회계의 총 제조 비용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모든 경제학이나 경영학도 이것에 사실상 바탕을 두고 출발을 합니다. 가공비를 재료비에 더한 것이 제품의 가치라는 개념은 저는 허상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변정인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든 가리지 않고 경제의 재고 증가 및 인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이 이 원가 회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려상인의 그 개성상인의 그 복식부기를 저는 코리아 회계라고 이름을 붙여보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스루풋 회계였다고 저는 주장하고자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평면형으로 이렇게 그 분계의 원칙을 8분계의 원칙이라고 그렇게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 전통적인 8궤에다가 적용을 해보면은 이 네트워크와 그 연결고리가 이렇게 표시되는 그런 이 네트워크가 이렇게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또 한번 지적 노름이라기보다도 한번 방법을 또 생각해 봤습니다. 스루풋 회계는 가공비를 운영비용으로 디커플링한다. 이것이 스루풋 회계로 전환하는 핵심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버스피디아라는 곳에 이 탱지블 어세트니까 유형 자산과 그 다음에 그 재고 자산과 같은 이런 것들은 인플레이션을 은근히 기대한다. 이렇게 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매우 뛰었을 때는 다들 개인적으로는 다들 좋아하면서 실제 물가가 오르면은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정부를 또 욕하죠. 아파트 가격 뛸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이제 생활비 생활 물가가 오르니까 또 정부를 공격하는 그런 극단적인 이기심이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재고자산 평가에서 더해진 가공비를 제고해 보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역에 재고자산에 가공비를 더해지지 않는다면 제가 하는 제 아이디가 이제 스카이어입니다. 또 프로젝트 콘텐츠는 그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콘텐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운영비용을 알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산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제조 원가에서 그 가공비를 추출해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판매 관리비를 더한 게 이제 운영비용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그 손익분기점 산식은 3분기 실적에서 25% 단순 함수로 증가한다고 봤을 때 얘긴데,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하려고 그러면 요거를 제로로 입력을 하면은 손익분기점이 아마 산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 산식은 운영비용 나누기 스르픈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르픈율은 이 샘플 기업은 28.4%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스르프 회계 회전율은, 아니 재고자산 회전율은 3.6회전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일단 말씀드리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관련 그 시사 내용을 조금 먼저 좀 서론에 양념으로 좀 넣어 봤습니다. 2022년에 인플레이션 저감법은 미국 역사상 기후 및 에너지에 대한 단일 최대 투자를 하고 있다. 라는 그런 그 언론 보도 내용인데요. 이 언론 보도 내용은 다음 장에서 말씀 또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그 글로벌 금융 세력의 ESG의 일환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IRA는 에너지 및 기후 관련 규정 내에서 대출 프로그램에 약 117억 달러를 신규 대출 발행해가지고 지원에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러한 금액은 LPO의 기존 대출 프로그램에서 대출 권한이 약 1천억 정도 증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그 여야 국회에서 그 합의를 봐가지고 금액을 깎았다고 하지만은 1천억 달러라고 그러면은 그 대출 그 증가액이, 그러면은 이게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지, 이게 인플레이션 저감법이라고 이름만 둔갑을 한 것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죠. 혁신적인 클린 에너지 대출 보증 프로그램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 재투자 프로그램이 있고, 첨단 기술 차량 제조 다이렉트론 프로그램이 있고, 부적 에너지 대출 보증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그 다양한 대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현대 자동차가 이제 그 장애가 생긴 것은 이것 때문에 그 보조금을 못 받게 된다. 그 전제 조건이 미국에서 그 생산된 차야만이 된다. 이런 그 자국 이기주의에 의해 가지고 현대자동차나 우리 그 정치인들이 미국 그 말하자면은 관련 그 부처나 의회에 그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고 또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11월 3일자 로이터 통신의 뉴스를 보면은 EU가 미국과 새로운 IL법 무역 문제 협의를 한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 베를린 로이터 통신원의 보도 내용인데요. 독일이 무역 전쟁을 피하기 위해 미국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새로운 인플레이션 저감법을 통해 유럽 기업을 차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EU 업계 수장이 밝혔다. 유럽 업계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품에 대해 세금 공제를 해주는 이 법안이 유럽 대륙의 잠재적 투자를 빼앗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 이미 그렇게 이제 마찬가지 입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독일이라고 그러면 2차 대전의 그 이 주범 아니겠어요? 저기 진쪽은 이제 그 범법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그 독일이 그 주도적으로 지금 보고 영국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영국은 미국과 영국은 그저 한 통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EU하고 대립이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그렇다면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현재의 일본 반응은 어떨까? 이런 게 이제 그 IR법에 대해서 그것도 조금 나중에 다른 그 프로그램에서 스루프 타임즈에서 또 좀 다뤄볼 것입니다. 어, US 뉴스라는 그 매체가 있는데요. 리포트는 그 리함 알코우사, 그 다음에 이제 편집이 매티어스 윌리엄즈라는 사람이 이 말하자면 보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월에 법안으로 통과된 그 IRA 뭐 재생에너지 부품을 건설하는 신규 또는 업그레이드 공장 비용이 30% 세액 공제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EU 쪽에서는 그 또 뭐 좀 보조금 경쟁을 시작했다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독일 신문 핸델스 브라트는 우리의 이른바 동지들이 이런 수단에 의지하는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유럽 연합의 기업들이 서플라이 체인의 상당 부분을 미국으로 옮기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EU의 집행위원회와 워싱턴은 27일 해결책을 찾기 위해 포스코 타스크 팀을 구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요게 이제 회의 과정인데 독일 재무장관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분이 현재 그 독일 그 수상인데 인상부터 찌그리고 있으면서 아주 재미있는 그 순간을 US 뉴스 로이터에서 그 찍은 거네요. 재미있는 그 순간을 포착을 했습니다. 자, 이 양념적인 서론을 중간에 넣고 그 인플레이션 관계 때문에 그 미국의 IR법까지 좀 거론을 해 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이 샘플 기업의 그 가정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상반기 거를 한 건데 3분기라고 가정을 해서 표현해 본 건데 매출이 10.4%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근데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이게 이제 그냥 상징적으로 제품이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그 44.5%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재고 증가율이 더 높아도 좋은 게 원가 회계 방식입니다. 재고가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하기는 그 산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매출 원가란 것은 기말 재고가 증가하면은 매출 원가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낮아진 매출 원가를 빼면은 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니까 이것이 이제 그 원가 회계의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우리는 문제라고 인식을 안 하고 그대로 그 습관적으로 세뇌돼서 살아오고 있는 거죠. 여기에 제가 재고 범위 기준이 회계 투명성 1차 관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사업 보고서에 그 금감원이 그 제시하는 그이 가이드라인에는 비용의 성격적 분류라는 것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석 내용으로서. 그러면은 그 매출 원가하고 판매 관리비의 합이 그 비성분 비용의 성격적 분류 재구성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는데 이 기업은 그 3분기에 3조 2,997억 원, 8억 원가량 됩니다. 여기에서 재료비하고 이걸 매출원가 재료비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겠죠. CSM이라고 제가 약어로 썼는데 나머지는 이제 운영비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금액에서 재료비를 산출해 낼 수 있다면은 운영비용을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운영비용을 안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을 산출할 수 있다고 미리 소개를 해 드렸고요. 이 재료비는 비성분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그 분리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변동액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재료의 사용액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재료의 사용액이 생산량 비례 원재료의 그 사용액이 되겠죠. 그리고 재고자산의 변동에 마이너스로 표현된 것은 실질적으로는 그 재고가 2,763억 원이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3분기에는 202억 원이 증가를 안 했는데 올해 3분기에 2,763억 원이나 증가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매출원가를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운영 비용에서 우리는 판매 관리비를 빼면은 공장의 가공비를 산출해 내는 데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제조 비용에 대해서 이 가공비는 14.6%라는 그런 퍼센테이지를 또한 산출해 낼 수 있습니다. 재료비 포션이 85.4%로 약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 원재료 가격이 그 하락을 했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공비 산출은 이거 약간 뭐 농담까지 포함해서인데요. IQ 두 자리를 간신히 넘는 저의 필생의 역작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거창하게 뉴턴이 말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세상을 보고 싶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B의 그 표현이 원재료의 사용액이면은 A의 재고자산의 변동법인은 WCAI다. 워킹 코스트 알로케이션 인벤토리의 약자로 제가 쓰고 있는 건데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상징적으로 그냥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여기에는 제공품도 있을 수 있고요. 포괄적으로는 상품까지 넣어서 그냥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품은 액세서리 같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조업에서는 이 WCAI의 상품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WCAI가 이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역의 그 표준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업이 그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이 높은 기업이고 또한 모델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 샘플은 재고자산과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이 입증된 회사의 사례를 가지고 지금 분석을 또 말하자면 슬프 재고자산 회전율을 산출하는 그런 근거로서 상징적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제 그 방송을 보고 그 문의를 하신 분이 있는데 매출 재료비는 어떻게 산출합니까? 요거를 그 공개할까 말까 하다가 언젠 그 다른 이 방송에서 또 언급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 방송만 보고서 그 한나의 방송만 보고서 그렇게 질문이 들어왔을 때 좀 딴 것도 좀 봐주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 뭐 어느 독자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시청자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그 답변을 공식적으로 해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매출 재료비는 생산에 그 비례해서 들어간 생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총 제조 비용분의 매출 원가를 곱하면은 매출 재료비가 나오겠습니다. 요거를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사용된 원재료죠. 이게 생산 재료비란 게 이거가 생산량분의 판매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보다 더 판매할 수도 있고 적게 판매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 생산량보다 판매량이 더 증가했다 그러면 매출 재료비는 더 증가하겠죠. 생산 재료비보다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풋 어카운팅, 그 스루풋 어카운팅을 이제 코리아 어카운팅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양자 물리학 박사이신 골드렛 박사가 착안을 해 놓은 거지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복식부기를 고려 개성상인이 이탈리아 베네치아보다도 복식부기법보다 개성사gin이 개성 그 고려가 200년 이상 앞서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 회계를 저는 다른 말로 지칭한다면 코리아 회계, 이렇게 되면 이제 또 국뽕이라고 또 얘기가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 창안한 골드랩박스의 스루풋 회계로 계속 명명하는 것도 뭐 타당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루풋률이 28.4%는 이 손익계산서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운영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 가공비에다가 판매관리비를 더한 것이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판매관리 비율은 나중에 이 판매 계획을 위해서 여기서 퍼센테이지를 뽑아놨습니다. TOE 생산성이 약간 줄었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도 3분기보다는 실질적인 실적은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가회계 영업이익과는 그 403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그 정확한 거냐? 이렇게 또 질문이 들어오면은 그 스루풋 재고 회전율을 산출하기 위해서 하는 그 과정에 그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과 스루풋 재고 자산의 증감액의 갭은 원가 회계 영업이익과 스루풋 영업이익의 갭과 일치합니다. 아까 그 스루풋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 차이가 403억 원이었죠. 그러면은 이게 원가 회계의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인데 이게 1조 1184억 원이 되겠습니다만은 가공비가 애드된 거죠. 여기에서 그러면은 스루프 가공비를 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금액으로 재고 회전율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원가 회계 이 재고 금액에서 1 빼기 가공 비율을 하면은 곱해버리면은 스루풋 회계 매출 재료비가 그 재고가 되겠죠. 재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증감액의 갭이 이렇게 그 발생이 되는, 증감액이 나오게 되는데 원가 회계상으로는 2,763억 원이 증가했는데 스루풋 그 재고로는 2,360억 원이 말하자면 증가가 됐습니다. 그 차익이 가공비만큼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403억 원이 차이가 나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이런 발견이 이거를 또 재고 회전율을 산출하면서 이렇게도 입증을 하는 이 방법을 또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1단계, 2단계, 3단계 그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이 깔끔하게 일치를 합니다. 이런 기업이, 모든 기업이 이런 회사처럼 깔끔하게 이렇게 검증이 되는 날이 오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원가 회계 영업이익하고 스루풋 영업이익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경영평가 지표로 또 접근하는 겁니다. 그 재고 회전율은. 그래서 원가 회계 재고 회전율은 매출원가 나누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죠. 그게 이제 그 2.9회전이고 작년도에는 3.9회전인데 한참 떨어졌죠. 그 다음에 아까 이 스루풋 재고의 회전율을 또 구하면은 이거 똑같이, 이것은 매출원까지만, 요거는 매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똑같이 나옵니다. 요렇게 똑같이 나오면은 이 회사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루풋율은 오히려 근데 증가를 했는데, 제가 이제까지 또 하나의 가정은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일단 세우는데, 충분히 이 기업은 회계가 투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반증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저기 또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는 판매 가격이 더 증가했든지 원재료 가격이 크게 증가했든지 입증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개별 그 회사를 얘기할 때 그 반증을 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개별 그 회사 분석할 때 또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그 투명한 기업은 원가 회계, 재고자산 회전율과 스루풋 회계 그 회전율과 동일하게 산출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게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할 수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말하자면은 그 연말까지 그 이 매출 예측을 하게 되면은 한 4조 8천억 원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이게 6천억 정도로 남는 거로 되어 있는데 계획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니까 뭘로 그 매출을 더 일으킬 수 있냐 그러면은 이 회사가 그 약 한 2.9회 전까지 3분기였으니까 뭐 그거보다도 조금 더 좀 4회 전 정도 한다고 보면은 매출을 10.4%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조 7천억 거의 8천억 가량 하게 가지고 남는 영업이익은 8,937억 원 정도 이익을 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그 스루풋 재고 자산 회전율을 통한 원가 회계와 스루풋 회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 차이 이 금액을 그 검증하는 방법론으로서의 스루풋 재고 자산 회전율 그것을 그 새롭게 그 도출을 해가지고 그 회계 투명성과 원가 회계와 그 스루풋 회계의 차이점을 또 좀 증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 곧 3분기 이 분기 보고서들이 공시가 될 예정인데 오늘 그 소개한 이 방법으로 분석을 할 때 얼마나 재밌는 상황들이 벌어질지 기대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